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이재명 관련주에 대해서 지금 일요일 저녁 늦게 여러분들께 영상을 좀 찍어드리고 있는데 아마도 내일 장 전에 새벽에라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토요일에 가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상은 좀 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고, 저도 그날 여러분들 일정이 있어서 노량진 쪽을 좀 지나가는데, 약속 시간을 좀 일찍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가는데 거의 뭐 기존에 한 30분이면 가는 거리를 거의 2시간을 걸려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여의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또 시민들이 이 탄핵을 이뤄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쨌든 간에 제가 뭐 정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제가 뭐 또 정치에 대해서 가결이 됐다, 탄핵이 됐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탄핵이라는 이슈가 과연 현재 이재명 관련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과연 이것이 재료 소멸로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구독자분들이 말씀하시길 탄핵이 됐으니 이재명 관련주는 이제 재료 소멸로 떨어질 것이다. 아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는 새로운 시작일 것이다. 이런저런 뭐 토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단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켰던 게 딱 2번이 있었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2번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서 실제 탄핵이 됐던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1번뿐이지만, 국회에서 가결이 되었던 적은 2번이 있었는데, 이 2번 뒤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땠나를 좀 보면은 좀 좋은 기사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이것만 좀 확인을 하고 이 종목별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가결 이후에 이런 불확실성한 완화에 대한 인식으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거 2차례 탄핵 가결 시에 증시가 반등했던 우리나라 역사가 있고, 반등도 그냥 반등이 아닌 상당히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내일부터 우리 이제 저는 여기에 대한 반등이 이재명 관련주의 그 기대감이 아직 소멸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아직 정확하게 탄핵이 된 게 아니라 이 헌법재판소까지 지금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뭐 한 달 남은 게 아니라 거의 몇 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앞으로 이런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테마성 정치 테마주들에 대한 일반적인 또 패턴들, 이런 것들만 알면 저는 적어도 2에서 3개월 정도 이런 정치 테마주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꽤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재료 소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렇게 일단 탄핵이 됐고 외인들의 자금들도 분명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전체 우리나라 시장 또는 우리나라 뭐 국민성에 대해서 외인들도 상당히 많은 좋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그러면 이제 종목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내일부터 여러분들에게 제 구독자방에서 해드릴 부분들이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제가 또 많은 종목들을 이렇게 차트 분석해 드리면서 타점과 좀 대응 전략들을 좀 같이 짜 드리고 있는데, 내일부터 이걸 종목 하나하나 좀 정확하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동신건설,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목들마다의 성격이 분명히 다를 것이고, 그 종목들마다 올라간다라고 하면 더 올라가는 종목, 혹은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더 짧게 오는 조정, 혹은 더 깊게 오는 조정, 이게 종목들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신건설을 보면요, 일단 금요일날장 밑꼬리를 달고 이렇게 음봉 마감을 하긴 했지만 분명 장 막판에 어느 정도의 또 이런 수급들이 좀 들어오면서 마감이 되었단 말이죠.
자, 동신건설을 다시 좀 차트를 이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반적으로 상승 패턴이 이렇게 총 5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ABC 형태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오는 거, 이 메커니즘을 일단 여러분들 먼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도 내일 주가가 어느 정도 튀어나올 때, 혹은 이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할 때, 윗구간에서 이런 고점 신호가 나올 때 매도 사인을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드릴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제가 5파동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저점과 고점에 대한 이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이렇게 주가가 한 번 더 조정이 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게 되면 현재 보이시는 이 RSI 지표, 이 과매수 구간이라고 하죠. 이 과매수 구간이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지만 다시 한번 조정 뒤에 올라올 때 오히려 주가는 올라오지만 이 매수 심리가 약해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일단 다시 한번 좀 예시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재료 소멸로 주가가 막 하락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고점이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뒤에 조정이 한번 이렇게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하루 혹은 이틀간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타점에 대해서 분명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들이 있고,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이 타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한 가지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뭐 동신건설을 가지고 있던, 오리엔트 전공을 가지고 있던, 토탈소프트를 가지고 있던, 일성건설을 가지고 있던, 지금 이렇게 주가가 테마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뭐 매출의 영업이익, 재무제표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뭘 봐요? 이 수급, 테마의 수급만 보면 돼요. 지금은 기업의 가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뭐 이재명 대표와 지금 이제 차기 대선 후보가 되겠죠. 이재명 대표하고 사진을 한번 찍었다, 동문이다, 이런 것들로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이 기업이 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동신건설에 대한 재무제표나 동신건설이 최근에 뭐 매출이 얼마가 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 에이텍도 보면요, 지금 볼게요. 이 에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거 같이 볼게요. 에이텍과 제가 동신건설을 좀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마찬가지로 에이텍도 주가가 내일 한 번 더 튀어 올라오면서 여기 단기 고점은 분명 돌파를 하겠지만 그 윗구간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 매도를 하는 타이밍이 올 것이다. 제가 여기에 대한 사인도 알려드리고 여기에 대한 지표들도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자, 일성건설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지금 이재명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있어요. 있는데, 자, 이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아직 5파동이 완성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주가가 한번 튀어나왔다가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짧게 왔다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성건설은 물론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비중 관리를 좀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비중 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 물량을 다시 한번 이 저점에서 또 잡고 올라가는 이런 메커니즘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그리고 빠르게 토탈소프트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토탈소프트도 좀 보시면 지금 토탈소프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일성건설과 좀 묶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물량을 좀 들고 있는 분들 내일 꼭 집중하시길 바라겠고, 이제 문제가 바로 이 오리엔트 전공이에요. 오리엔트 전공. 이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최근 지난주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조정 없이 이렇게 계속 좋은 모습을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내일 또 어떤 흐름들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의 추측이 있을 텐데, 일단 여러분들 내일은 갭상을 띄우고 주가가 한 번 더 고점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데, 내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 수급을 확인을 하면서
좀 더 짧은 보응으로 우리가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지금 뭐 월봉으로 볼 때 최근 거래량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예전에 상승을 보여줬던 또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정치 테마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이 고점 자체가 8,500원 정도로 단기 고점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저는 거기까지, 그 근처까지는 한번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그 근처를 가기 전에 한번 조정을 받고 갈 확률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은 갭상을 띄우고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분명 또 2, 3일 내로 한 번 정도는 또 조정이 나올 확률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오리엔트 전공이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그래도 이 오리엔트 전공과 오리엔트 바이오 좀 같이 좀 묶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오리엔트 바이오도 금요일날, 이게 밑꼬리를 달고 완벽하게 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나타냈죠. 전공과 아마 오리엔트 바이오는 일반적으로 같이 갈 확률이 큽니다. 자, 그러면 코나 아이 볼게요. 코나 아이도 일봉으로 볼 때 다시 한번 이 파동에 대한 조정 뒤에 또 전 고점을 뚫어주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코나 아이 같은 경우는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5파동째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주가가 뚫고 올라가고, 그 다음 조정은 짧게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뭐 여기 제가 말씀 안 드렸던 종목들 외에도 다른 종목들이 꽤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들은 하나하나 계속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계속 말씀들을 이끌어 나갈 거고, 제가 지금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재명 관련주가 만약 끝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 종목 말고도 또 다른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 알고 가셔야 되고, 우리나라 시장에 또 어떤 섹터들이 또 주목을 받을까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저희 구독자방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재명 관련주 테마에 대해서 제가 한 2, 3개월 정도는 같이 끌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타점을 좀 알고 싶다, 그리고 지표들을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2011-9671로 저에게 테마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제가 이런 장중 타점이나 지표에 대해서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물론 여러분들 지금 이제 흘러나오는 우리나라 이제 사실 정치적으로 일주일간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완화가 되었고, 내일부터 다시 한번 또 우리나라 시장이 또 좋은 모습을 나타낼 텐데, 재료 소멸이라는 건 분명 언젠간 나올 겁니다. 그게 헌법재판소에 대한 판결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1차적으로 재료 소멸로 한번 크게 낙폭이 왔다가, 저는 대선이 다시 또 새롭게 대선이 시작되겠죠. 그 이후에 이런 N자형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일단 테마주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과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많은 종목들 여러분들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기업의 재무제표나 또 그런 분석적으로 우리가 끌고 가는 것보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에 따른, 또는 눈에 보이는 돈의 흐름, 눈에 보이는 숫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분들 내일부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저에게 테마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 행복하게 또 꿀잠 주무시길 바라겠고, 내일 오전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다들 힘든 하루, 또 월요일 그래도 우리나라 좀 걱정됐었던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나, 정치적으로 볼 때 산뜻한 아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한 번 더 좀 영상도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